그렇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어린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의도도 있고 실제도 있고 두 가지가 상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엎어졌다는 거죠. 힘드니까. 네. 들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주 사회를 하루 종일 재판받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변호사들이 집에 가서 편하게 자죠. 여기 뭐 구스에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받잖아. 엎드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판이 힘드니까 좀 줄여줘. 라고 얘기하는 순수한 의도도 이해는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이렇게 만약에 재판이 좀 늘어나면 그러면 10월 16일이 아마 구속 만길 거예요.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 그러면 석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아마 두 가지가 다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뭐 주 4회 재판이 인권과 변론권을 침해하고 있다. 꼭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뭐 실려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꼭 봐야겠느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안위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건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 전략은 일단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다면 이제 증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주 4회로 진행되는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판부로서도 사실 신경이 쓰이죠, 이 문제는. 만약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돌발 사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재판부로서도 엄청나게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변호인단 측에 그렇다면 주 4회 재판을 주 3회 재판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증인신문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그럼 숫자를 꼭 필요한 사람들만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하니까 변호인단도 거기에 따라달라. 아마 그렇게 또 재판부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인신문 숫자를 줄이고 대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구하는 주 3회 재판은 뭐 받아들이고 또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을 또 받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 좀 재판부가 그런 식의 일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그리고 병명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증인께서 재직 중에 지금 태반 주사가 대략 3차례에 걸쳐서 150개 정도가 구입이 됐다 그러고 아까 신보라 지금 간호장교 얘기에 따르면 태반 주사는 지금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3일에 한 번 정도 태반 주사를 맞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만 주치의가 쓴 거는 탯줄을 포함한 전체 태반인 게 있고요. 태반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김상만 원장이 쓴 거는 전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태반 주사는 갱년기 치료제용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명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생의 입에서 나왔던 내용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었고 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입에서는 갱년기 치료용으로 쓰이는 약도 있다. 뭐 이렇게 한 걸로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게 이제 외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추측성으로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구치소 내 의료진 또 만약에 구치소 내 의료진을 못 믿겠다고 하면 외부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검사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의료진이 의료적 상식을 가지고서 검진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재판부도 그걸 저는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으니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해서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서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공정하게 전문 의료진들이 가서 검진하게 하고 검진의 결과를 신뢰하고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인 신문 숫자를 줄이고 대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구하는 주 3회 재판은 뭐 받아들이고 또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을 또 받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 좀 재판부가 그런 식의 일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그리고 병명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증인께서 재직 중에 지금 태반 주사가 대략 3차례에 걸쳐서 150개 정도가 구입이 됐다 그러고, 아까 신보라 지금 간호장교 얘기에 따르면 태반 주사는 지금 대통령이 썼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3일에 한 번 정도 태반 주사를 맞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만 주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주 4회로 진행되는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판부로서도 사실 신경이 쓰이죠, 이 문제는. 만약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돌발 사태가 생긴다든지 네. 이러면은 사실 재판부로서도 엄청나게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변호인단 측에 그렇다면 주 4회 재판을 주 3회 재판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증인신문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그럼 숫자를 꼭 필요한 사람들만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하니까 변호인단도 거기에 따라달라. 아마 네. 그렇게 또 재판부는 쓴 거는 탯줄을 포함한 전체 태반인 게 있고요. 태반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김상만 원장이 쓴 거는 전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태반 주사는 갱년기 치료제용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명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생의 입에서 나왔던 내용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었고, 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두 가지가 다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뭐 주 4회 재판이 인권과 변론권을 침해하고 있다. 꼭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뭐 실려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꼭 봐야겠느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안위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건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 전략은 일단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다면 이제 증인들이 그렇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어린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의도도 있고 실제도 있고 두 가지가 상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하다가 얼마 전에 엎어졌다는 거죠. 힘드니까. 네. 예. 들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주 4회를 하루 왼종일 재판 받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변호사들이 집에 가서 편하게 여기 뭐 구스려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받잖아. 엎드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판이 힘드니까 좀 줄여줘. 라고 얘기하는 순수한 의도도 이해는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이렇게 만약에 재판이 좀 늘어나면, 그러면 10월 16일이 아마 구속 만길 거예요.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 그러면 석방에서 불구속 상태 재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아마 두